6월 19일 수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5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21% 상승한 2797.3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6% 상승한 861.1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종목, 코스닥에서는 2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넥스틸과 카페24 두 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4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3,35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최대 기술주 ETF가 애플의 비중을 줄이고 엔비디아의 비중을 대폭 늘렸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한편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반도체를 중점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역대 최초인 만큼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동해유전 섹터입니다. 한국석유공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동해 가스전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한 국내외 전문가 자문단 검증은 물론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의 추가 검증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액트지오사의 평가를 토대로 한 국내외 전문가의 검증 사실만 알려왔지만 제3자인 메이저 기업이 액트지오의 평가 결과를 살펴봤으며 지금까지 관심을 보이는 회사가 5곳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 중에는 국영회사도 있다고 언급했어요. 평가 결과 석유와 가스 탐사 자원량은 평균 74억 배럴이며 올해 연말에 1차 탐사 시추를 개시하고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잔여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번 주 금요일에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투자 유치 및 가스전 사업의 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한다는 소식도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넥스틸은 어제 장마감 후 1,613억 원 규모의 포항 영일만 공장 신규 시설 투자 결정 공시를 띄웠는데요. 해당 시설은 넥스틸의 풍력에너지 신사업 진출을 위한 시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3번 양자암호 섹터입니다. SK텔레콤이 양자 분야의 기술 부품 기업들과 함께 설립한 연합체인 엑스컨텀의 첫 상용 제품으로 양자암호 칩 QHSM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칩은 SK텔레콤과 KCS가 협업하여 개발한 제품으로 향후 드론이나 CCTV 등에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해당 소식에 KCS와 PPI, ALT, 아이윈플러스 등의 일부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4번 의류 섹터입니다. K뷰티와 패션이 동남아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요 백화점의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의류 관련주들에게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C사이트는 객과 H&M, 아메리칸 이글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노브랜드는 유명 패션 브랜드의 의류를 디자인하고 제작해서 수출하는 기업으로 현재 월마트와 리바이스, 갭, H&M 등의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어 관련주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카페24는 언론을 통해 유튜브와 함께 세계 최초로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개설 기능을 출시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이 기능은 복잡한 개발이나 디자인 작업 없이 누구나 몇 차례 클릭만으로 전용 스토어를 개설한 뒤에 유튜브 쇼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기존에는 카페24 자사몰이 없는 크리에이터는 유튜브 쇼핑 기능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고 알려졌어요. 해당 소식에 카페24가 상한가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고려시멘트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강동아스콘 등을 대상으로 한 500억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를 띄우면서 어제 시간의 상한가에 이어 오늘 장에서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신주 발행 가액은 1,727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7월 15일입니다. 한편 이엠텍과 전진바이오팜, 인탑스, SU홀딩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삼천당 제약은 이틀 전 장마감 후 글로벌 임상 등을 위한 자체 생산 설비 확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609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소식을 공시했던 종목인데요. 임상은 늦어도 내년 1분기에 종료되고 2분기에는 글로벌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 3분기부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확보에 나설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삼천당 제약이 이틀 연속 강세로 마감한 가운데 삼천당 제약이 최대 주주로 있는 옵투스 제약도 함께 강세를 보였습니다. 참고로 옵투스 제약은 최근 대규모 증설을 통한 매출 증대를 예고한 부분도 기대감을 잇고 있으니 체크해주세요. 이어서 이오플로우는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확보 목적으로 DB금융투자 등을 대상으로 한 12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결정 공시를 띄었던 종목인데요. 해당 소식 속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에게 제기했던 1차 수정 가처분 결정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됐다고 밝힌 부분도 지속 호재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인슐렛은 작년 8월 이오플로우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인슐린 패치를 만들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만일 2차 가처분 결정 효력정지 소송에서도 이오플로우가 승소할 경우 이오플로우는 약 8개월간 금지됐던 해외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맥주는 해외에서 한국의 소주와 막걸리 등이 유행하는 가운데 베트남 수도인 하노이의 하이트 진로의 첫 해외 생산 공장 부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류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공장 면적은 약 25,000평으로 축구장의 11배 크기라고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태용로직스는 언론을 통해 크로아티아의 트럭 운송사인 라트란스와 인수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라트란스는 유럽형 화물 전문 운송 기업으로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의 내륙 운송 계약사 중 하나이며 컨테이너와 중량 화물, 냉장물류, 위험물 운송에 특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수는 3분기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태용로직스는 현지 업체 인수를 통해 진입 장벽이 높은 유럽 내륙 운송 시장에 대한 노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오상헬스케어는 이틀 전 장마감 후 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소식을 알리며 강세를 이어가 주었습니다. 취득 예정 주식수는 37만 5,657주로 취득 예상 기간은 6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